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산재를 신청한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회사는 돈 나가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더 싫어하죠. 사업주가 갑자기 형같이 굴며 다친 당신을 병원으로 자차로 이송하는 경우에 그게 꼭 당신이 예뻐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산재를 신청하자마자 불과 저번 회시까지만 해도 당신을 우리는 하나로 지칭해 주었던 사업주가 갑자기 원수 보듯이 바라보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정말 회사에 지출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몹시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재 신청이 사업장에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은 첫째, 산재보험료의 인상, 둘째, 근로감독의 강화, 셋째, 미가입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산재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이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만 보험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만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건설업이나 벌목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만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험 수지율이란 것을 따집니다. 이 때문에 산재 한두 건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감독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재해 규모가 크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를 제외하면 오히려 산재를 은폐했을 때 근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관청의 입장에서는 산재 은폐를 밝혀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미가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입에 거품을 물고 산재 신청을 반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가입재해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공단에 신고를 게을리하던 중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미가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들어간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액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치료비나 각종 보험급여액이 클수록 사업주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법은 사업이 망할 정도의 타격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산재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산재 신청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산재 신청에 거부감을 갖는 사업주들이 많을 뿐이죠. 사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루빨리 이 영상을 통한 인식 개선이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상황의 나아짐이든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마찰과 불편한 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찍나요? 네. 연장선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더 그렇죠. 싫어하기만 할 뿐인 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제도적으로든 바로 또 하면 되나요? 제도를 통해서든 다시